여기가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 중에 스카이 라운지 공간입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저희 구리에서부터 남산, 한강, 뭐 저기 여의도 위례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컨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뭐 베리베리 뷰티풀. 저 롯데타워를 보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흔치 않죠. 선생님, 저희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희 요즘 장안의 화제곡,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곡 뭐죠? 아파트? 그렇죠. 저희는 아파트의 주인공인 로제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요? 네. 뭐라고 드립을 쳐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요즘 이제 K-팝에 아파트가 있다면 K-아파트 중에서도 신곡에 해당하는 신축이 있죠. 메가 신축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올림픽 파크 포레원 입주를 한 달 앞두고 개방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기 뭐 돌아다니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이미 많이 올리셨어요. 사전 점검이 얼마 전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옛날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원 이전에 둔촌주공 얘기,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현재와 좀 과거, 이런 컨셉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로제의 아파트라면 둔촌주공은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 같은 건데, 옛날의 아파트는 어땠고 지금의 아파트는 어떻게 변했는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지의 면적 자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62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9만 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여기가 어린이대공원보다 큽니다. 이 대지 면적 자체가.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있죠. 그 경기장 말고 잠실 종합운동장이 다 있는 부지, 뭐 야구장이나 이렇게 해서 다 있는 부지, 거기가 이제 한 42만 제곱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큰 거고,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잠실 이제 엘리트 중에서 리센츠 그리고 주공호 단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한 정도의 크기예요. 요 둔촌주공 하나가. 실제로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실 분들, 인구도 어마어마한 거죠. 12,000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작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아파트에 사는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가 2.53명이거든요. 그거를 12,032로 곱하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단지 안에 사실 분들이 그냥 추정컨대 3만 명 정도는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소형도 있지만 뭐 중대형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 못해도 뭐 2, 3인 가족은 살 테니까 3만보다도 아마 좀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3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이제 밀도인 건가.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있죠. 시군구. 그게 이제 226개가 있는데, 이 둔촌주공 한 단지보다 인구수가 작은, 그러니까 3만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하나 정도 되는 크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단지에 와 있는데, 1단지를 걷고 있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1단지는 대우건설이 었고, 2단지는 현대산업개발, 3단지가 이제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지었고, 가장 뒤쪽에 있는 4단지가 이제 롯데건설이 지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무려 4개 건설사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걷기만 해도 거의 한 1km 될 것 같은데, 워낙 단지가 크니까 조경도 굉장히 모양이 여러 개로, 나무도 좀 다양하게 심어놨다고 저는 알고 있고, 단지별로, 그리고 단지 안에서도 블록별로 그런 거를 좀 신경 썼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안에 상가만 4개 들어가고, 5호선 역 쪽에 있는 상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9호선 역 쪽에 상가가 하나 더 생길 거고, 2단지, 3단지 이쪽 사이에 하나 생기고, 4단지 끄트머리에 9호선 건너편에 하나 더 생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상가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집만 5곳이 있고 놀이터가 20개나 있대요. 그래서 종류도 되게 많대요. 뭐 물놀이터 당연히 있고, 복물이 하나씩 이제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또 뭐야. 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런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 진짜 좋겠다. 7동 여기가 되게 예쁘네. 이거는 나무가 이렇게 큰 거를 어디서 가져와서 심은 건가 다시? 이거 되게 재밌다. 왕버드나무. 광주 김씨 집성촌에서 200년 이상 관리해오며 당산목으로서 없어질 위기였는데 열로 이식해온 거라는 거구나. 여기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내주게 된 단지가 있죠. 어디죠 그게? 헬리오시티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거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둔촌주공과 이제 헬리오시티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둔촌주공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빽빽하다. 사실 둔촌주공의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는 그렇게 답답한 편이 아니에요. 여기가 건폐율이 한 18%대로 알고 있거든요.
용적률이 한 270, 80%대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헬리오시티도 건폐율이 한 19% 정도 되고 용적률도 한 뭐 270, 8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 유명한 원베일리. 원베일리는 건폐율이 19%대고 용적률은 299%예요. 사실 원베일리나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단지의 쾌적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워낙 거대하니까, 거대하고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그렇게 엄청 답답하고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 단지가 4개라고 했잖아요. 1, 2, 3, 4. 1, 2, 3, 4마다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지을 때도 중요한 게, 어느 단지 커뮤니티에다 좋은 걸 막 넣어버리면 분명히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배를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1단지랑 4단지에만 있는 게 카페테리아, 2단지가 특화되어 있는 게 여기는 약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단지예요. 2단지는 아예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수영장도 있는 그런 단지고, 3단지는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공원, 큰 사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단지의 얼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고층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랑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요거를 넣어놨습니다. 3단지에는. 그래서 3단지는 그게 좀 특징적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주관사인 현대건설 초대를 받아서 3단지 커뮤니티 둘러보고 2단지도 이따 와서 볼 예정입니다. 예, 저는 현대건설 최은길 책임이라고 하고, 저희는 익스테리어 팀에 있는데 그중에 이제 조경 파트를 맡고 있고요.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현장에 이제 조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3단지를 현대건설이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의 이제 단지의 특징은 올림픽 공원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실제로 롯데타워가 되게 잘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설계를 할 때도 이 축이 되게 경관축으로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만들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아랫단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간 고풍, 약간 조금 톤 다운되어 있는 차분한 그런 컨셉들과 톤앤 매너를 맞춰줬고요. 나무들도 그래서 소나무들, 우리가 이제 고풍스럽다 하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향나무들, 이런 식의 약간 전통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 중에 스카이 라운지 공간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뷰가 좋고요. 저쪽에 이제 바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식음료를 좀 조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그 식음료를 가지고 이런 곳에서 보면서 좀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강동구가 말하자면 서울의 약간 한쪽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저희 구리에서부터 남산, 한강, 뭐 저기 여의도 위례까지 정말로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이런 공간들을 설계를 할 때도 이런 뷰를 좀 강조하는 열린 공간으로 이쪽을 열어놨고요. 우리 스카이 커뮤니티의 특징 중 하나, 이렇게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야외 공간인데 저희가 여기는 이제 반 실내 형태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예컨대 비가 오거나, 예컨대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여기 앉아서 그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에서 커피 한 잔 받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와,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특징적인 건 이렇게 자쿠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컨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뭐 베리베리 뷰티풀. 저 롯데타워를 보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흔치 않죠. 여기 이제 안방이 있고, 롯데타워가 딱 서쪽에 있어갖고 사실 석양의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예, 저녁의 모습이. 저희가 사실 이 공간 자체도 조금 특이합니다. 약간 이국적이고 감각적이라고 우깁니다. 정원 작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정원 작가와 함께 만들었던 좀 특별한 정원입니다. 여기 저희가 초청한 정원 작가는 성균관대학교의 최혜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조경하시는 이제 전문가이시고, 이런 하얀 풀을 가지고 약간 좀 독특하게 정원 작가로서 이런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분이셔요. 그래갖고 저희가 함께 했는데, 바로 앞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정원이 있으면 뭐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대략 이런 좋은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에 있는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티하우스라고 요즘은 사실 아파트마다 다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독특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지 이 아랫단은 저희가 약간 고풍인 느낌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저기서 봤던 조선양나무 두 그루도 이제 티하우스를 들어가는 느낌들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티하우스의 저런 그 모서리들을 약간 좀 상쇄시켜줘가지고 훨씬 더 좀 안정감이 있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주미운동 공간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약간 좀 디자인을 많이 가미를 했죠. 하나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약수터에 있는 이런 운동 기구들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실 만들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쓰인 이제 그 테라조 타일들이 있습니다. 건축용 자재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이 아모레퍼시픽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자재입니다. 뭘 만들었냐? 여기 보면 이렇게 알알이 박힌 것들이 있죠. 이게 화장품 공병 분쇄물들이에요. 매장에서 화장품 공병을 수거를 합니다. 그 수거된 그 화장품 공병들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재활용을 하고 분쇄를 해서 여기 초고강도 콘크리트랑 섞어가지고 이런 건축용 패널을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맞춰서 이제 이쁘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란가? 내가 쓰던 화장품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랫단의 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고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윗단의 조경은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약간 예술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컨셉을 잡았었어요. 위에 올라있는 것도 좀 더 컬러풀합니다. 컬러들이 많이 쓰였고, 쓰이는 나무들도 이거는 이제 제주팽 나무들이거든요. 이제 이 주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가산 수경시설인데, 돌로 만든 물이 떨어지는 이런 수경시설이 될 수 있죠. 이 뒤에를 보면은 약간 좀 독특한 모양의 뻗나무가 있습니다. 예, 벚나무입니다. 약간 좀 독특한 모양의 뻗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읍에서 이제 실어왔는데, 이제 실어놓고 보니까 되게 모양은 예쁜데 난 너무 얘가 좋은데 얘가 약간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주변이 석가산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밑에다가 돌을 좀 쌓아가지고 예쁘게 해볼까 하다가 그럼 좀 더 강조를 했고 뒤에 약간 액자처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향나무라든지 이런 벚나무라든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 나무들은 충분히 또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티하우스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 티하우스는 이제 하얀색으로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좀 세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저런 풍경들을 볼 수 있고,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기 물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물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예, 일부러 디자인을 갖게 했어요. 깨알 같은 디테일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여기는 이제 이태수 작가님이라는 우리 공공예술 작가와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저 뒤에 보면은 동과 동 사이에 공간이 살짝 있죠. 아침에 저기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해가 뜨면은 바위 뒤에서 해가 부서지겠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나무도 좀 재밌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학술림이 있어요.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서울대 학술림에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꼭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운을 좀 받으시라. 수원에 있는 서울대 칠보산 학술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동이 85개잖아요. 근데 지금 85개. 옛날에 둔촌중국은 동이 145동짜리였네요. 뭐야? 설계도면 그 당시에 주공의 설계도. 와. 이다 모아서 밑에 지금 다 보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한동 남기기 같은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경비실에서 동호수 연결하고. 그쵸, 맞아. 나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보니까 약간 진짜 약간 울컥한다. 근데 뭐 안전수칙 보면서도 이게